지금 최악의 경우는 이 상황인 거죠. 이 상황. 이 상황입니다. 이 정도에서 지금 중심선이잖아요. 뭐 이 정도가 사실상 그때 바닥으로 봤는데 이 정도에서 이때까지 하락, 이 하락까지 해서 끝내준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밴드 하단이죠. 그렇다면 아직 더 멀었죠. 올라오고 내려오더라도 거의 19,000포인트. 지금 조정장에 진입했잖아요. 약세장에 10% 하락했으니까. 미국은 10% 하락하면 조정장, 약세장에 진입했다 공식으로 발표하잖아요. 지금 약세장에서 다시 반등하기에는 전쟁 전보다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 전보다 더 좋아질 것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패턴이 지금 나오지 않았느냐. 한두 달 더 고통스러운. 그리고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닥 하락한 거 없죠. 미국만 지금 고점에서 10%, 한 11% 하락했으니까 하락한 게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힘들죠. 힘든데 미국만 트럼프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정치적 이유로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코로나 같이 이런 암울한 시기에도 상승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금리도 인하해 줬잖아요. 금리 인하, 재정 정책에 의한 유동성 공급. 근데 지금은 퀘스천이죠. 그렇지만 과거 경험을 보면 3월이 지나갔다 생각하고요. 3월, 4월이 정말 공포의 극한의 시기고요. 갈팡질팡하겠죠. 그러면 이제 5월이면 이제 저는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번 공포는 하락할 만큼 하락했을 것이고요. 주가는. 그리고 5월이면 트럼프도 이때까지 전쟁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지상군이 투입이 되면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에는 시장은 또 적응을 하겠죠. 적응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월에는 시장이 놀래서 우량주 중심으로 판 거죠. 우량주라는 것보다는 수익이 나 있는 종목 중심으로. 수익이 발생인 것 중심으로 일단 생존이 중요하잖아요.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조금 진행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생존을 하려면 가장 수익이 많이 난, 그래서 금, 은 이런 수익, 그 다음에 빅테크, 미국의 M7,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플러스나 이건 공통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지난해로 보면 이때 그러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참 이런 위기가 터지니까 금부터 하락했습니다. 금. 다 올랐었잖아요. 금이 이때도. 그다음 20년도에도 금 하락했습니다. 22년도에도 하락했습니다. 언제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반등할 때 주도주가 됐죠. 지금은 생존이기 때문에 전쟁은 생존이잖아요. 살아남는 자의 승리니까 생존이기 때문에 수익이 난 것부터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것부터 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난 것은 처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자산이 하락하는,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 있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는 전쟁, 자연재해, 정책 리스크, 이걸 보고 이제 시장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맞춘 사람은 없다 보여지고요. 이제 이걸 대안으로 저희는 비체계적 위험으로 분산 투자를 통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인들은 적립이죠. 이것밖에 없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아맞힐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표상, 과열이다 해서 여기서 팔았으면 여기까지 상승을 못했겠죠. 이것도 기술적 지표는 진화 번약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좀 더 살펴본다면 제가 죽여보는 주봉 차트에서 스톡이 됐든 RS가 됐든 대부분 보조 지표는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이런 상태가 오면 지나고 보면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여기가 지금 18년도 여기가 지금 미중 무역 패권 전쟁이잖아요. 그때 여지없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고요. 마이너스 20 이하에. 그리고 이 상승 추세를 했고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과매도 구간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세계 각국이 미국이 금리 인하 정책을 발빠르게 펼쳤죠. 그래서 다시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이때의 상황은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는 거. 이게 다르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3월에 나타났던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연말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금리 인하했고요. 지금은 중간선거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있는 해 초반에는 거의 주식시장이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과거 패턴이.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시키고 연말에 10월경에 주가를 땡겨야 되니까 상승시켜야 되니까 타이밍은 타이밍이죠. 그래서 지표로 보면 단순하게 지표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에서는 보시면 이때는 주봉상에서 3중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3중 바닥을 형성하고 그래서 강력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작년에 관세 전쟁 이때도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고요. 지금도 과매도 구간인데 이제 여기서 4월 달까지는 이런 바로 해서 바로 상승하는 것 좋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온 거죠. 지금 무너지면서 중심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하락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락은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표상으로는 2만 포인트 저점 잡은다면 아니면 22,000 이 정도가 되겠죠. 22,000에서 반등해주면 좋은데 100주 이동평균선에서 걸쳐서 이렇게 100주 이동평균선이었잖아요. 만약 이게 무너지면 이런 상황이 좀 되겠죠. 이런 상황이. 그리고 9월 이전에는 9월까지는 아마 지지부진한 9월 달에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번 중간선거는 공화당의 참패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는 과매도 구간이다. 근데 공포는 지금 이제 빅스 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죠. 공포 지수는 좀 상승 중입니다. 좀 더 지나가야 되겠고요. 지금 약간의 과열 국면에 있던 것을 식혀주는 이런 이벤트인데 전쟁이라는 이벤트는 정말 겪고 싶지 않는 참담하죠. 참담합니다. 전 세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더구나 우리 석유화학 쪽은 지금 스톱 상태입니다. 나프타를 생산이 안 되니까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가 테크의 쌀이라면 여기 일반 생활 이거 하다못해 비닐이죠. 농약이란다. 농약이 아니라 비료 생산이 되지 않죠. 그래서 농사가 지금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이 비료가 전 세계 공급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올해 농사는 또 망치면 하반기에 농작물 에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이런 표현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트럼프의 이번 전쟁은 전 세계를 지금 곤란하게 고통에 빠뜨리고